한 시대를 풍미했던 원로 가수이자 영화 제작자로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진송만 님이 영면했다. 대한민국 문화계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삶은 1960년대의 낭만과 1980년대의 혁신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대를 꿰뚫는 드라마 그 자체였다. 그는 노래로 대중의 감성을 위로했고 영화로 대중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이 기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송만 님의 삶과 그의 진정한 유산을 되돌아본다. 고인은 1940년 3월 전북 익산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21세 때인 1961년 예그린 악단 합창단원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악단 해선 후엔 1963년 동아방송 1기로 성우 활동에 나섰다. 진 씨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는 단연 음악이었다. 배우 삼희자 씨와 김무생 씨 등이 그의 동기다. 1963년 예그린 악단 단원 출신 김준, 양영일, 김현진과 자니 브라더스를 결성했고 그해 동아방송 중창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 이듬해 동명 영화 주제곡 빨간 마후라가 큰 인기를 끌면서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1. 낭만의 시대, 조니 브라더스의 탄생. 진송만 님의 음악 인생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대한민국이 아직 전쟁의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절, 그는 삶의 무게를 음악으로 덜어내고자 했다. 1961년 이글 코러스에 입단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196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그룹 조니 브라더스를 결성하며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한국 대중음악계는 아직 밴드 음악이라는 개념이 낯설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트로트나 정통 가요를 부르던 시기에 조니 브라더스는 서구적인 감각의 재즈와 밴드 음악을 선보이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멤버들의 뛰어난 보컬 실력과 세련된 연주, 그리고 감각적인 무대 매너는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들의 대표곡은 단연 빨간 마후라였다. 이 노래는 6.25 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국민 가요 반열에 올랐다. 당시 빨간 마후라는 전투기 조종사를 상징하는 용어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젊은이들에게는 낭만과 자유를,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빨간 마후라가 흘러나왔고 거리의 젊은이들은 조니 브라더스의 음악을 들으며 미래를 꿈꿨다. 조니 브라더스는 1968년 해체될 때까지 아빠의 청춘, 뜨거운 안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진송만 님은 당시 가요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고 그의 음악은 한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2. 영화계의 혁명가, 할리우드를 한국에 들여오다 가수로서의 절정기를 뒤로하고 진송만 님은 1986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당시 그의 처형이었던 배우 김지미가 설립한 지미 필름의 대표로 취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영화 제작자로 변신한 것이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1970년대 군부 독재의 영향으로 인해 소재가 제한되고 검열이 심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는 일부 마니아층에게만 소비되는 장르였고 수입업자들은 안정적인 흥행을 보장하는 예술 영화나 가족 영화만을 선호했다. 그는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진송만 님은 달랐다. 그의 첫 번째 혁명적인 시도는 1987년 SF 블록버스터 로보캅을 한국에 수입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받던 이 영화는 진송만 님의 과감한 선택으로 한국 스크린에 오르게 되었다.
로보캅은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서울에서만 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그가 대중의 새로운 욕구, 즉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스케일과 탄탄한 스토리의 영화에 대한 갈증을 정확히 읽어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로보캅은 단순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넘어 한국 영화계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각인시키는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한국 관객들은 스케일 큰 영화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수입 영화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어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국관왕을 휩쓴 명작 마지막 황제를 수입했다. 이 영화 역시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비극적인 삶을 웅장한 스케일로 그려낸 이 영화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역사적 서사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진성만님은 이 영화를 통해 대중이 단순히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에도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과감한 투자와 결단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 진정한 문화 선구자였다. 그는 1960년대의 감성적인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위로했고 1980년대의 파격적인 영화로 대중의 시야를 넓혔다. 3. 세상을 떠난 문화의 거장, 그가 남긴 유산. 진성만님의 삶은 노래와 영화라는 두 개의 영역을 아우르며 그는 한 시대의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스스로를 혁신했다.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의 음악은 낭만과 추억을, 그의 영화는 도전과 진보를 상징했다. 그는 예술가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기획자로서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그가 보여준 탁월한 안목은 돈만 쫓는 기획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피하게 해주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동시에 그 흐름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며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가 남긴 빨간 마후라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가 들여온 영화들은 한국 영화 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진성만님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시대를 읽고 대중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것을 그는 영원히 한국 대중문화의 위대한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영원한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대표곡 빨간 마후라가 탄생한 비화도 유명하다. 1963년 초여름 당시 영화 제작사 신필름 측이 작곡가 황문평 씨에게 주제곡을 당일 완성해달라고 의뢰했고 황 씨는 급히 가수를 물색하던 중 신예였던 자니브라더스를 낙점했다. 멤버들은 두세 번의 연습만 한 뒤 녹음을 마쳤다고 한다. 원년 멤버 그대로 모인 자니브라더스가 활동 당시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김준, 양영일, 김현진, 진성만 씨. 조선TV 원년 멤버 그대로 모인 자니브라더스가 활동 당시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TV 이 곡은 발표와 동시에 우리나라 공군의 대표 군가로 자리 잡게 됐다. 위에서부터 김준, 양영일, 김현진, 진성만 씨. 더불어 자니브라더스도 방앗간집 둘째 딸 하나, 농부야 마포 사는 황부자 수평선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 인기 그룹이 됐다. 그러다 1968년 여름 각자 솔로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해체했다. 이후 고인은 영화 제작자로 변신해 1986년 배우 김지미 씨가 설립한 지미 필름 대표를 맡았고 영화 오렌지 나라 명자 아끼고 쏘냐, 물의 나라 아낌없이 주련다 등을 제작했다. 또 로보캅 마지막 황제 등 1980년대 굵직한 명작을 수입하며 기획과 흥행 모두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김지미 씨 친동생인 김지희 씨와 결혼했다. 진 씨와 자니브라더스는
1973년 TBC 쇼쇼쇼 고별 무대 이후 34년 만인 2007년 3월 KBS 가요 무대 돌아온 자니브라더스로 재결합해 팬들을 만났다. 진 씨는 가족이 있는 LA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해 2016년엔 첫 솔로 앨범을 냈고 진성만 팝 재즈 콘서트도 열었다. 장례식은 미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 씨와 세 딸이 있다.